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사기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짓말 말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은퇴하면 카페나 작은 가게라도 해야 한다고요. 취미 생활을 가져야 건강하다고요. 봉사활동이라도 시작해야 의미 있는 노후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냥 놀면 바로 늙어서 병이 난다고요. 정말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조작된 메시지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계속 돈을 쓰기를 바랄까요? 누가 여러분이 쉬지 못하고 계속 소비하기를 원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창업 컨설턴트들은 여러분이 카페를 차리기를 바랍니다. 문화센터는 여러분이 취미 강좌를 신청하기를 원합니다. 여행사는 여러분이 비싼 패키지 여행을 떠나기를 기다립니다. 모두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행복한 은퇴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았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행복했다고요. 억지로 의미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루를 내 마음 가는 대로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의 호사였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진실을 듣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일하며 살아온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을 찾고 무언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가 다가오면 불안해집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냥 집에만 있으면 허무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계속 이런저런 조언을 합니다. 당신 같은 부지런한 사람이 그냥 놀면 금방 병난다며 뭔가 하라고 부추깁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라며 창업을 권합니다. 봉사나 취미 활동이라도 시작하라고 성화를 부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평생 남을 위해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진정한 휴식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럼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냥 놀기만 하면 삶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이건 역시 큰 착각입니다. 의미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가치는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바로 내 마음의 평안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 시간에 쫓기지 않고 내 속도대로 살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생 남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행복한 노후의 비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고민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인공은 박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67세의 박 선생님은 대기업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하신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 박 선생님이 은퇴 후 겪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거라고요. 그냥 노는 거라고 말입니다. 억지로 일하지 않고 억지로 의미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루를 내 마음 가는 대로 흘려보낸 것. 그게 이렇게 좋은 줄은 살아보니 알겠더라고 하셨죠. 하지만 박 선생님도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건 아닙니다. 은퇴를 앞두고는 오히려 매우 불안해하셨다고 해요. 평생 새벽 6시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고 밤 늦게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셨거든요. 회의와 보고서 작성, 출장과 실적 관리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은퇴가 다가오자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허전함과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하세요. 이제 뭘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으면 허무하지 않을까 걱정되었고요.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놀면 금방 병난다며 뭔가 해야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이야말로 창업할 기회라며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도 한때는 카페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하셨다고 해요.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점포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은퇴 후 여유를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세요. 그때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평생 고생했는데 왜 또 일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냥 쉬어봐요.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고 하세요. 박 선생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래, 일단 1년은 그냥 놀아보자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하는 허전함이 찾아왔어요.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색했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놀랍도록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천천히 동네를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바쁘게 세수하고 출근길에 오르느라 보지 못했던 동네 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낮에는 친구와 만나 장기를 두었어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다고 하세요. 예전 같으면 점심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오후 햇살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손주와 함께 놀았어요.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동화를 읽어주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출근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시간을 찾았다고요. 내가 몰랐던 진짜 행복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건강도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늘 어깨가 결리고 속이 쓰렸는데 그런 증상들이 사라졌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세요.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도 없으니까요. 박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퇴 전에는 노는 게 불안했는데 막상 해보니 이게 진짜 인생이더라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진짜 나를 찾게 되었다고 하세요. 의미 있는 일을 만들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의미 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지는 않나요? 정말 그냥 놀기만 해도 괜찮은 걸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걸까? 이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억지로 일을 만드는 것보다 쉴 권리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일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승진을 해야 하고, 은퇴 후에는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여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를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예요. 의학적으로도 이는 증명됩니다. 여유 있는 휴식은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납니다. 산책이나 낮잠, 독서, 친구와의 대화 같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기억력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즉, 노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활동인 겁니다. 두 번째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자율성이라고 말합니다. 자율성이란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해요.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돈이 많거나 건강 상태가 좋은 것보다도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더 큰 행복감을 준다는 것이죠. 박 선생님이 경험한 것도 바로 이런 자율성의 회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회사의 스케줄에 맞춰 살다가 처음으로 자신만의 리듬을 찾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산책하는 시간도 친구를 만나는 시간도 모두 자신이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유를 만끽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쾌락적 행복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적 행복입니다. 쾌락적 행복은 즐거운 경험을 통해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이고요. 의미적 행복은 삶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할 때 느끼는 깊은 만족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의미적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바깥 활동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 자체에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시간,
자연을 감상하는 조용한 순간,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들 모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박 선생님이 손주와 블록을 쌓으며 보낸 시간이 어떤 거창한 사회 활동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로,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보편적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 굴복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남들의 기대가 아닌 내 마음의 소리는 무엇일까? 혹시 그 답이 그냥 쉬고 싶다는 것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노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진정으로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은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는 게 행복하다고 해도 돈이 바닥나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보통 이렇게 권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으로 놀기 위해서는 최소한 생활비 20년치 정도는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연간 3천만 원이 필요하겠죠. 20년이면 약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의료비나 돌발 지출을 고려하면 최소 8억 원 정도는 있어야 불안 없이 여유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정기 수입이 있다면 그만큼 준비금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합쳐서 국민연금으로 월 180만 원을 받는다면 부족한 70만 원만 보완하면 되니까 약 2억 원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겠죠. 중요한 것은 자산의 60에서 70%는 안전한 곳에 두고 나머지만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투자를 하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야 불안한 마음 없이 편안하게 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놀고 싶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혈압과 혈당, 그리고 근육량이에요. 특히 근육은 60세 이후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주 3회 이상은 짧게라도 근력 운동을 해야 해요.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스쿼트 20개, 팔굽혀펴기 10개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 선생님도 처음에는 매일 등산만 했는데 무릎 통증이 찾아왔어요. 의사가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했죠.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골격을 지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령을 들고 가볍게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했더니 체력이 달라지고 다시 손주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논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새 텔레비전만 보고 낮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무료함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쌓여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루틴이 필요한데, 단, 그 루틴은 즐거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침 7시에 산책하고 아침 식사 후 책을 읽고 점심 뒤에는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것. 이런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삶의 안정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돈 안 쓰고 즐기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초기에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보내다 보면 돈이 금방 줄어들어요. 실제로 은퇴 초기 3년 동안은 평균 소비 지출보다 훨씬 많이 쓴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고급 식사, 취미 활동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이죠. 그러다 자산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오히려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리 돈 안 쓰고 즐기는 놀이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공원 산책하기,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기, 무료 강연 참여하기, 주민센터 저렴한 탁구장 이용하기 같은 것들이요. 이런 활동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함께할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해요. 특히 돈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개입되면 순수한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 부모도 자녀에게서 독립해야 해요.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무의자연이라고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은퇴 후의 삶이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께 직접 행동을 촉구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먼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회의 기대나 남의 시선이 아닌 진정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여유를 느껴보세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흔들리지 마세요. 은퇴 후에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더라도 여러분만의 속도와 방식을 지키세요. 진정한 행복은 바쁘게 무언가를 해야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요한 아침에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걷는 것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평생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남은 시간은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